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부터요. 두 번째 대단원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단원의 제목은요.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장 이야기 중에는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첫 번째 중단원,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날 고장의 옛 이야기? 그거 우리 왜 공부할까요? 그게 중요한 까닭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요. 포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돼요. 뭐 도로 이름에도 포온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있고요. 해마다 열리는 이 지역 축제 이름도 포온 문화제라고 정해져 있어요. 포온이라는 이름이 용인시 이곳저곳에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포온을 많이 쓰고 있는 걸까? 포온대로, 포온 문화제, 포온 아톨, 뭐 이렇게 용인시는 포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거야. 이것과 관련된 옛 이야기가 있어요. 자, 개경에 있던 포온 선생의 묘를 후손들이 이분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포온이라는 선생님은요. 자, 이제 고려 시대 때 살았던 유명한 학자 정몽주 선생님의 호가 포온이에요. 제 본명은 정몽주인데 마치 오늘날 별명처럼 옛날 사람들은 호를 따로 사용을 했는데 정몽주 선생님의 호가 포온이라는 겁니다. 즉 포온 선생님의 무덤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고려시대 유명한 학자인 정몽주 선생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의 묘를 후손들이 이제 고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머 신기하게 이제 용인을 지나다 보니까 이분의 명정이 바람에 휘릭 날아갔어요. 명정을 쫓아가 봤더니 이것이 떨어진 곳이 땅이 넓고 햇빛이 잘 들어서 묘를 만들기에 딱 알맞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이분의 무덤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요. 이곳에 본 정몽주 선생님의 묘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요. 정몽주 선생님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용인시에서는요, 정몽주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또 우리 고장의 이러한 특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포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용인시에서 왜 포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지 이 고장에 전해오는 옛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 수 있었죠. 이런 점 자체가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이에요. 옛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고장의 이제 특징, 그 고장의 자랑거리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빙고동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고장이 있는데요. 서빙고동?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그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서빙고라는 뜻은요. 얼음을 저장하는 서쪽 창고라는 뜻이에요. 서쪽 할 때 서고요. 얼음 할 때 빙이고요. 창고 할 때 고. 얼음을 저장하는 서쪽 창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통해서 옛날에 이곳에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빙고는 옛날에 얼음을 저장했던 창고를 말해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강이 얼면 얼음을 잘라 창고에 저장했다가 창고에 저장된 얼음을 여름에 꺼내 사용했던 겁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이 있어요. 이곳에 옛날 얼음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옛 이야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장에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러한 창고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여름에도 얼음을 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래서 옛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옛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앞에서 다 확인했어요. 당시 자연환경이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고장의 유래나 특징도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옛 이야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고장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어떠한 고장의 이름 중 피막골이라는 게 있어요. 피막골. 선생님은 이 피막골에 해당하는 그 골목을 직접 가본 적도 있어요. 자,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 이 길의 이름이 피막골일까?
그 뜻과 그 유래를 살펴볼게요. 자, 원래는 이 길의 이름이 말을 피하는 골목이다라고 해서 피마골이라고 쓰여졌었어요. 말 맞자요, 말 맞자. 말을 가리키는 한자편. 말을 피하기 위한 골목. 근데 이게 이제 시옷이 덧붙여서 피마골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된 겁니다. 이름 뜻 그대로 말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녔던 좁은 골목이에요. 근데 말이 무서운가? 왜 말을 피하려고 했지? 그 유래를 이제 살펴봤더니요. 조선시대에 백성들은 길에서 말을 타고 가는 양반을 만나면요. 그 양반이 말 타고 다 그 길을 지날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씨, 양반이 타는 말을 피해서 좀 빨리빨리 이 일 저 일을 볼 수 있도록 피마골이라는 좁은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길에서 점점 좁은 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갔던 그 좁은 길이 말을 피해가던 좁은 길이라는 뜻에서 피마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야. 옛날엔 양반과 일반 백성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구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생활 모습 알 수 있죠. 그리고요, 이제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요, 이제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작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를 거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탄천이라고 불리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탄천은요, 숫 탄자에 이제 강을 가리키는 천이라는 한자어가 붙어 있어요. 숫은 여러분 되게 검게 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강은 검은 강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머나, 강물은 맑아야 되는데 무슨 강의 이름이 탄천일까? 어떻게 숫의 검은 색깔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알아봤더니요.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옛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옛날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대요. 옥황상제가 어떻게든 저렇게 오래 산 동방삭을 잡아다가 이제 저승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뭐 매번 저승사자를 보내도 동방삭을 찾지 못한 채 제대로 잡아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저승사자를 이번에 보냅니다. 이번에 동방삭을 잡으러 간 저승사자는요. 어떠한 꾀를 냈냐면요. 냇가에서 숯을 열심히 씻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본 동방삭이 아니 이 검은 숯을 뭐 하려고 이제 물에 씻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저승사자가 이 검정색 숯을 내가 냇물로 씻어서 하얗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방삭이 꺼이꺼이 웃으면서 내가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살았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 듣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저놈이 그렇게 오래 산 동방삭이 맞구나 라는 걸 알아채고 냉큼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곳을 흐르는 하천을 숯을 닦았던 그런 하천이라는 뜻으로 이제 숫내, 숯을 닦았던 냇가라고 숫내라고 불렀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자로 바꾸면서 탄천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강의 이름이 탄천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우리 또 다른 이야기와 관련된 또 모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민요와 고사성어의 유래로도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천안 삼거리라고 하는 민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랫지역에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울이 있고요.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요. 천안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천안은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그린 대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삼거리 모양이 이곳에서 만들어져요. 그것과 관련된 민요 천안 삼거리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상도 이 지역에 살던 능소라는 여인과 전라도 이곳에 살던 박현수가 서울로 가던 중 천안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후에 헤어져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박현수를 능소가 천안에서 만나서 매우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천안 삼거리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천안 삼거리라는 이곳이 서울로 이제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오갈 때 만나는 그러한 장소이다 보니까 이제 박현수나 능소와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결혼에 성공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천안이라는 고장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천안 삼거리 민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성맞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자, 옛날 안성이라는 곳에서는 유기,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솜씨가 엄청 뛰어나서 그 품질도 좋고 모양 또한 사람들이 매우 만족하는 그런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여러분은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초등학생들이. 대신 혹시 깔맞춤? 이런 식의 표현 들어봤거나 써본 적 있나요? 뭔가 딱 맞는 그런 모습을 지녔을 때 야, 깔맞춤 이런 식의 좀 신조어를 우리 친구들이 쓰곤 하는데 그거의 원래 정식 단어는 안성맞춤이요. 무언가 딱 맞는 형태를 지녔을 때 야, 안성맞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성 지역의 사람들이 만든 유기가 딱 맞춤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 안성은 유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각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장의 생활 모습 정리를 해볼게요. 천안 삼거리 이곳은 경상도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만나는 곳이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안성맞춤이라는 고사성어를 통해서는 안성 지역에 품질 좋은 유기 만드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땅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불러요. 고장의 이름도 지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러한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각 고장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류를 좀 나눌 거예요. 지명을 통해서 그 고장의 자연 환경에 관련된 특징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명을 통해서요. 그 고장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자연환경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지명 2개부터 볼게요. 어떠한 곳의 명칭이 두물머리인 곳이 있어요. 두물머리. 두물머리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북한강, 남한강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두물머리란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딱 지명만 봐도 두 개의 강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곳의 자연환경이 어떠한지 상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인 거예요. 두 번째, 얼음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설명 보지 말고요. 얼음골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어떠한 자연환경적인 특징이 떠오르나요? 춥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얼음은 추울 때 얼어붙는 거니까. 맞아요. 이 얼음골은요. 초여름에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한여름에 가장 많이 얼음이 생긴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고장은 여름에도 매우 춥구나 라는 자연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명으로 기와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기와와 관련된 생활 모습이 나타났던 곳이겠죠. 두 번째 이제 말죽거리라는 지명 딱 들었을 때 말에게 먹일 죽을 끓였나 본데 이런 느낌 받죠. 정확하게 기와말, 말죽거리가 왜 이렇게 불려지게 됐는지 까닭을 살펴볼게요. 자,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은 기와를 굽던 큰 가마터가 있었기 때문에 기와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라는 뜻에서 기와말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죽거리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서울로 오가는 사람들이 말에게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고 해서 붙은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기와를 굽던 곳이구나. 옛날에 말에게 죽을 끓여 먹였던 곳이구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 수 있는 지명이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각 고장의 각 장소에 어울리는 지명과 옛 이야기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쌍둥이산 같은 경우는요. 산에 높은 봉우리가 2개 쌍둥이처럼 있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장승배기라고 하는 건 남자 장승, 여자 장승, 한 쌍의 장승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밤나무골은 밤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에요. 안 어렵죠. 그리고 고탑마을이라는 건 옛 고자에 탑할 때 탑이에요. 오래된 탑이 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지명입니다. 딱 지명만 보더라도요. 그곳의 특징이 쉽게 가늠되곤 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심청바위, 삼형제 바위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 알아볼게요. 심청바위 같은 경우는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물 위로 타고 올라온
연꽃이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붙여진 이름이고요. 삼형제 바위 같은 경우는 옛날 또 효성이 깊은 삼형제가 낭떠러지 아래에서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 새 덩어리의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명만 보더라도 뭔가 우리가 좀 옛 이야기가 어떻게 관련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독도라고 하는 섬과 관련된 여러 지명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독도라고 하는 섬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독도라고 하는 건 돌섬이라는 뜻이에요. 돌섬. 그래서 섬 전체가 바위, 돌로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돌섬이라고 불렸던 게 이제 독도라고 좀 바뀌어진 것도 있고요. 여기 독이라는 게 워낙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돌을 가리키는 사투리였대요. 그래서 독섬이라고도 불렸다가 섬도라고 하는 한자어와 결합되면서 독도라고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독이라고 하는 게 홀로 독이라는 또 한자 뜻도 지니고 있어요. 워낙에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에 혼자 외롭게 솟아있기 때문에 독섬, 독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독도에 가지도라는 이름도 있어요. 가지어라고 하는 바다 사자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 삼봉도라고 불리는 이름도 있거든요. 삼봉도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은 봉우리가 세 개로 보인다라고 해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삼봉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독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장소, 여러 바위에 붙여진 이름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물골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물이 고이는 샘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위에 코끼리 바위가 있어요. 바로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모습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입니다. 촛대 바위는 바위가 촛대 모양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독립문 바위 같은 경우는 바위가 독립문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숫돌바위라는 게 있는데요. 돌의 성질이 칼을 갈 때 쓰는 숫돌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명만 보더라도 뭔가 독도 자연환경의 특징은 어떠한지도 쉽게 알 수 있었죠. 바로 지명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고장의 여러 가지 특징을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고장의 옛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빙고동이라는 고장의 이름에 담긴 옛 이야기로 이곳에는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옛 이야기에는 당시의 자연환경이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땅의 이름을 가리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 뒤에 이름명이라는 한자어가 붙어서 지명이라는 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죠. 지명은 땅의 이름입니다. 고장에도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 고장의 이름도 지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